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상황에 대한 간단한 법률 상식과 법률 용어들을 알아보는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머니투데이 더 L의 유동주 기자와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유동주 기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네. 그 후에 9월부터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거래 시에는 자금 조달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네네. 국토교통부가 이런 이제 주택자금 조달 계획을 조사해봤더니 허위 신고가 다수 적발됐고, 이에 따라서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을 적발된 거에 대해서 양도세 탈루 혐의자들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는데 당신이 이 3억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를 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국세청이 뭐 843명을 대상으로 네네. 이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거의 전수조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843명 대상으로 했더니 633명, 거의 70% 이상이 적발이 됐다는 거죠. 네. 1,048억이 추징이 됐는데요. 보통 강남권 등 이제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취득을 하거나 뭐 이런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거나, 그리고 다 주택이 여러 개인 재건축 조합장, 그리고 개발 예정 지역, 기획 업체, 기획 부동산 업체,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걸리는 걸로 봐서 이제 특히 이제 일반인들의 문제는 네. 좀 나이가 어린데 소득이 없는데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다수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네. 비싼 고액 아파트, 고액 자산가들에게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산층도 3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뜻하지 않게 탈루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탈루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네. 뭐 대학생들이 만약에 소득도 없는 대학생이 뭐 고가의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예컨대 그냥 저희가 세금 자료만 조사를 해봐도 쉽게 나오는 거지만, 직장은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소득 대비해서 높은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이건 또 좀 찾아내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분명 편법 증여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편법 증여에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편법 중에 뭐 다양한 유형들이 네네. 있는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사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를 해서 네. 자금 출처를 이제 편법으로 만들어 놓는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세금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채를 끼워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부채는 원래 자녀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상환 자금을 자녀에게 줘서 이제 상환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를 방법이 들어 있고요. 네. 5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주면서 네. 4억 원의 대출까지 같이 주는데, 네네. 그럼 원래 자녀가 4억 원을 갚아야 되지만 갚아주는 4억 원은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네, 상환 자금을 이제 줘서 이제 상환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가로 직계 좀비 소액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원래는 증여로 추정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 유상 양도라는 걸 명백히 밝히게 되면은 이게 또 양도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조세 회피 부당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본 거래 시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현재 국세청에서 워낙 편법 증여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많이 요즘은 적발이 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아파트야 우리가 거래가 워낙 활발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 시세입니다라는 게 있지만, 뭐 그냥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 네. 이런 것들은 시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10억 원짜리 집인데 아들아 내가 기분이다 1억 원에 줄게, 이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뭐 크게 저가로 하면은 네네. 뭐 발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그 저가 양도라는 걸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는 그렇겠네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계산 방법이요? 네, 그래서 증여세율은 10%에서 50%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40%,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과세 표준액이라는 것은 증여 재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증여 재산에서 각종 공제할 것들을 다 공제하고 세금을 이제 기준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강남에 뭐 10억 원대 아파트만 해도 기본 증여세가 뭐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증여재산 공제액이라고 해서 이제 통상 면제 한도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10년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 그리고 직계 좀비족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여기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10년 기간 동안 나눠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편법 증여였다 이것이라고 적발이 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네, 일단 편법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은 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납부해야 될 증여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20%. 근데 뭐 부정행위로 무신고를 했다고 하면 40%도 가산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납부 불성실세의 경우에는 이제 납부 기일 다음 날부터 낼 때까지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네네. 또 이제 신고세 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악의적이나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한다면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가산세가 20%일 때와 40%일 때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이게 정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네네. 있다. 네. 그런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40%를 가산하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취직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내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소연 변호사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을 그리고 아들이나 뭐 자식들에게는 5천만 원 10년 동안 나눠서 주면 또 합법적인 절세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 외에도 또 합법적으로 우리가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변호사가 편법 증여 사례로 들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에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매매 형태 혹은 양도 형태를 띌 때 실제 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서류만 갖춰놓고 네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돈을 실제로 부모한테 주는 걸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홍종학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게 있죠. 네. 미성년 자녀였는데 부모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집을 샀었는데 상가 일부를 그랬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중학생이었는데 차용증을 썼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전에는 절세 방법으로 쓰였던 거고 그 홍종학 장관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문제 네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런 절세 방법들이 편법 방법으로 또 적발되기도 하니까 네. 실제로 돈이 오가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형태를 떼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파트 이제 상속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10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돌아가셨을 경우죠. 때 부모님 네. 한 분이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아파트 가격을 상속세 신고를 할 때 5억짜리 아파트라도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서 뭐 8억이나 9억 이렇게 높여서 신고하는 게 좋다는 게 조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보다 더 차익을 붙여서 팔면은 거기에 대한 또 양도소득세가 알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세금 내시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행됨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최고 8억 4천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사실 이 8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 차익으로 따져보면 16억 8천만 원의 이득을 본 사람에게 이 정도 부담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걷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미신현 이득이기 때문에요. 예. 네. 예, 앞서 뉴스에서도 자세히 이제 리포팅을 했었는데요. 결국 국토교통부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제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최고 8억 4천만 원이라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니까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뭐 위헌적이다, 미실현 이익에 네네. 대해서는 위헌적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논란은 되고 있지만 너무 이쪽으로 투기성 자금이 몰리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이긴 합니다. 자, 오늘 리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소연 변호사와 머니투데이 더엘 유동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더 풍부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